오늘도 국어의 고수 화법과 작문으로 시작합니다. 화법과 작문은 문제가 너무 쉽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냥 이게 답이니까 당연한 답이다 라고 할 뿐이지,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부연 설명하고 할 그런 부분은 없는데, 우리가 문제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문을 읽을 때 어디를 잘 봐야 되는지, 문제를 안 봤는데 어떻게 지문을 보고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지 그 부분을 모르겠다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이게 11문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빠르게 볼 수 있는 지문 독해 방법을 위주로 우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 너무 늘어지면 안 되니까 지금 35번에서 37번까지 하고 38번에 42번 그 뒤에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여하튼 시간을 그렇게 많이 잡아먹지 않는 선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에서 37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발표를 맡게 된 땡땡땡입니다. 여기 모니터 화면을 보시죠. 시각자료 1. 이 화면에 보이는 앱은 지금 모니터 화면을 활용을 하고 있네. 이 화면에 보이는 앱은 제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 휴대전화, 자기 휴대전화를 공개를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 시선을 집중시키지. 그치?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화제 제시를 해서 이 앱에 나타난 광고창을 닫으려 할 때 OX 버튼 중 누구나 X 버튼을 누르게 될 텐데요. 이 광고창에는 X 버튼을 누르면 또 다른 광고가 연결됩니다. 지금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지. 호기심 유발.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 앱을 사용할 때 제 의와 다르게 광고창을 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 않나요? 묻고 있네. 청중은 반응을 확인하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크 패턴에 속은 것입니다. 아, 중심 화제가 다크 패턴이구나. 그렇지? 중심 화제가 나왔고, 소재라고 우리가 써줄. 다크 패턴이란 정의를 하고 있네. 정의. 이용자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웹이나 앱을 설계하는 것을 우리말로는 눈속임 설계라고 합니다. 다크 패턴은 대표적으로 속임수 유형과 강요 유형이 있습니다. 속임수 유형, 강요 유형.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주겠지. 속임수 유형은 이용자가 쉽게 속도로 가려 원래 의도했던 선택과 다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앱에 가려 할 때 다른 앱을 자동으로 유도하거나 동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면 광고로 연결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앞서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저에게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속임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저에게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말해 주신 것이 속임수 유형에 해당한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 그럼 여기 부분에 안 나오겠지만 앞서서 어떤 액션이 있었다는 거지. 강요 유형은 이용자가 앱 설계자의 의도대로 선택을 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강요는 심리적 강요 이런 정도 될 것 같아. 여기 화면을 보시죠. 심리적 강요다. 왜? 내가 핸드폰 하고 있는데 내 바로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여기 화면을 보시죠. 시각자료 2, 시각자료를 또 하나 제시를 했고, 제가 가입한 이 앱을 해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해지 버튼을 누르면 지금까지 받아온 많은 혜택을 모두 포기하실 건가요? 라는 문구. 우리 이거 많이 봤지. 이런 식으로 이용자가 해지를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강요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이외에도 다크 패턴에서 주의 분산 유형이 있고, 탐색 조작 유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아, 주의 분산은 내가 해지를 하려고 했는데 해지를 못하게 막 정보를 막 준다는 얘기겠지. 탐색 조작 유형은 이걸 탐색해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아,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일 것 같아.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하기 어려우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고할 곳을 알려주고 있네. 다크 패턴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지금 피해의 정도를 물어보고 있고, 한국소비자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게 공신력 있는 기관이지. 그래서 자신의 의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 조사net 중에 97%에서 한 개 이상의 다크 패턴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대다수네. 하나 앱에서 6개까지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경우는 이러한 다크 패턴으로 인해 이용자는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 금전적 손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가 있네. 이런 다크 패턴에 속지 않도록 웹이나 앱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응? 아니, 주의만 기울이고 뭐 어떤 방법이 없네. 구체적인 이 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다, 발표가. 이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래. 1번. 발표할 내용은 순서를 발표 후 앞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지. 그치, 앞부분에 제시한 부분은 없었어. 청중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에 따른 정보를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청중 요청도 없었지. 발표자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핸드폰을 깠잖아. 그치? 그러니까 답은 3번이지. 발표에서 다룰 화제를 제시. 오케이. 더 이상 읽을 필요 없고. 36번. 다음은 발표자가 위 발표를 하면서 작성한 메모이다. 개요표 정도 되겠네, 이게. 그치? 개요. 기억 미흡 바탕으로 해서 발표 내용에서 사용한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목적, 수업 시간에 정보 전달하기 위해서 한 발표이다. 그 다음에
니은 모니터가 설치된 교실이다. 모니터 아까 우리가 활용해서 시청각 자료 두 개를, 시각 자료 두 개를 보여줬지. 예상적 중 다크 패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 있다. 다크 패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발표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발표할 내용의 분량을 조절을 해야겠다. 1번. 적절하지 않은 거야. 발표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밝혀 청중에게 전달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인다. 자료의 출처를 밝혀서, 그치? 청중에게 전달된 정보 신뢰. 어디, 아까 신뢰도 써놨는데, 어디 있었지? 한국소비자원 있었네. 오케이. 2번. 교실에 있는 모니터 화면에서 휴대전화 앱. 오케이. 모니터. 3번.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크 패턴의 개념과 우리말로 된 용어를 함께 제시한다. 아까 뭐라고 그래서 눈속임 설계하고 얘기를 해줬지. 그 다음에 4번. 다크 패턴의 유형을 소개하는데 청중이 피해를 겪은 경험을 활용을 한다. 아까 있었지. 그치? 요 부분이 해당되겠네. 5번 발표 시간을 고해 다크 패턴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도식화한 자료. 아니 지금 그 부분이 미진하다고 그랬잖아. 항상 주의만 기울이라고 했지.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았지. 그치? 그러니까 답은 5번일 수밖에 없는 거지. 37번 다음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지금 반응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 이게 3점짜리로 나왔고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래. 그동안 몰랐던 다크 패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좋았다. 좋았다고 했네. 다크 패턴은 인간의 심리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 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으니 알고 싶은 게 더 있나 봐. 심리 관련해서 조사해봐야 되겠다. 학생 2. 어제 무료 앱을 설치했는데 원하지 않던 앱도 함께 설치되어 무료 앱을 하니까 이런 부분 좀 하는 것 같아. 근데 거의 대부분 앱 생태가 그런데 어쩌겠어. 그리고 속임수 유형에 대한 발표 내용이 정확한지도 조사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발표 내용이 정확히 조사를 해봤대. 근데 내가 알아본 것과 내용이 일치해서 신뢰감이 들었어. 꼬만 친구네. 학생 3. 다크 패턴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 어디 있었어? 아까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있었잖아. 그치? 여기 부분. 유익했고 지금 내 휴대전화에 있는 앱에서 다크 패턴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어. 1번 학생 일은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야.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더 조사, 심리 관련된 부분 하겠다는 얘기지. 2번 학생 2는 발표 속임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정확한지 평가하고 있다. 아까 신뢰도가 있다고 그랬잖아. 오케이. 3번 학생 3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점검, 자기 핸드폰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했잖아. 학생과 학생 3은 발표를 통해 얻은 내용을 긍정적으로 지금 좋았어, 유익했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그치? 그럼 답은 5번일 수밖에 없지. 5번은 어디가 틀렸는지만 보도록 하자. 학생이와 학생상 발표에서 들은 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고 있어? 아니지. 설명문이니까 사실로 간 거지. 의견은 어디에서 나와? 논설문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답은 5번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시간이 8분 정도 지났네. 38번에서 42번까지 오늘은 거기까지 하도록 하자. 38번 가는 한 학생이 학생의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이고 나는 가는 학생회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치? 학교 페이지에 가라는 글을 올렸나고 누군가. 며칠 전 다목적실을 리모델링을 앞두고 학생회에서 다목적실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데 상관했던 땡땡땡입니다. 그때 논의에서 다뤘던 다목적실을 학생 휴게실로 바꾸자는 측이 있었고 1번. 그 다음에 기존처럼 학습 공간으로 사용하자는 2번이 있었고 대립이 있었는데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토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 양측에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운 문제가 있고 논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자신의 입장만 내세운 여기 문제점이네. 지금 토론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 생각이 들어 학생 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듣는 게 게시판에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 글을 쓴 의도가 나왔지. 의도가 나와 있다. 먼저 논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왜? 그 부분에 참석 안 한 학생들은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그렇구나 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네. 다목적실을 학생 휴게실로 바꿔야 한다는 측은 쾌적한 환경에서 편하게 대화를 하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공간에 공간으로 사용하자는 측은 점심시간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이 부족해 교내 학습 공간 확보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둘 다 근거를 들고 있네. 양측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양측 모두 자신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을 절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지 않아. 이게 문제점이라는 얘기. 또 문제점 또 나왔네. 학생이라면 학생 모두의 복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야. 학생이라면 학생 모두의 복지를 고려를 해야 되고 다목적실은 일부 학생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학생 전체를 위한 복지 공간이다. 따라서 학생이나 학생 모두를 위한 다목적실 활용 방안을 고민해봐야 된다. 그렇게 너네들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양측의 주장을 절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 다목적실 학습 공간과 휴게 공간으로 나누는 방법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지. 그치? 이 말도 옳고 얘 말도 옳다. 그러니까 절충하자. 이런 정도. 공간을 구분하면서 각 공간을 이용한 학생들이 좁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게 이 자기 주장의 단점 정도 될 수 있겠지. 양측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장점 정도에 해당될 거고. 곧 리모델링을 시작하는 만큼 제 의견을 참고해 구체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다. 너네들 그때처럼 너네들 각자의 의견만 제시하지 말고 절충하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진정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 가자 이런 얘기지.
다음에는 협력해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협력해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지금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있어. 지난 논의에서 다목적시로 학생 휴게실로 박주하는 측과 학습 공간으로 계속 사용하자는 측 모두 서로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그치? 느꼈습니다. 양측이 열린 마음으로 상대 입장을 배려하며 논의에 임해야 학생 모두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나부분 학생 원 이건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리모델링 이후에 다목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보자. 지난 논의에 대해 비평하는 글이 읽어봤니? 나는 특히 그 마지막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읽었어. 마지막 부분은 어떤 거야? 절충해서 잘 해라 이런 얘기잖아. 논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고조되는 걸 느꼈거든. 그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서 갈등이 고조됐다. 오히려 토론을 했는데 너희들 논의할 때 어땠어? 라고 묻고 있네. 학생 2, 그 글을 읽으며 내 태도를 되돌아봤어. 자기 자신은 성찰하고 있네. 그치? 아주 바람직한 태도지.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내 생각만 내세웠던 것 같아. 다목적실이 학습 공간으로만 사용되는 것에 평소 불만이 있어서 지금 나름대로 학생의 간부인데 공적인 부분에 자신의 개인적인 사심을 넣었네. 다목적실을 학습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어. 일부러 지금 배제란 거지. 왜? 자신이 평소에 기분 나빴으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며 방안을 찾아야겠어. 상대방 입장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걸 빠른 속도로 읽어가면서 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냐면 이렇게 해야 머릿속에 묻는다는 얘기야. 그치? 학생 3. 난 점심시간에 다목적실 학습 공간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거든.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거야. 학생 3은. 학생이 2와 그럼 학생 3이 지금 견해의대립이 있었다는 얘기지. 학생 3은 학습 공간, 학생 2는 휴게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다목적실 학생의 휴게실 불량 주장에 거부감이 들었어. 얘도 나름대로 사심이 있었네. 하지만 그래도 나왔듯이 다목적실은 학생 모두의 복지를 위한 공간이니까 휴게 공간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 입장도 고려해야 했어. 지금 얘도 뭐 하고 있어? 성찰 내지는 반성을 하고 있네. 학생은 그럼 이제 양측 입장을 절충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해보자. 그래 제시된 필자 의견처럼 다목적실 학습 공간과 휴게 공간으로 나누는 건 어떨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지. 제안. 그러면 그래도 우려한 것처럼 각각의 공간이 좁을 것 같아. 학생 3이 얘기를 하고 있고 다목적실 학습 공간을 운영하는 시간과 그치? 시간과 학습 공간을 운영하는 시간 그리고 휴게 시간으로 공간을 운영하는 시간을 구분하자. 얘는 공간의 구분이 아니고 시간의 구분을 하자 이런 얘기지. 다목적실 시간대별로 학습 공간, 휴게 공간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에는 동의해. 학생 수도 나름대로 많이 내려왔네. 그런데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이 부분인 거지.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 기준이 뭔데? 라고 다시 묻고 있는 구체적으로 너의 의견의 구체성을 더해줘 이런 얘기네. 학생 3, 그래 기준이 필요하겠다. 다목적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을 때는 공부하는 학생들 점심시간인 것을 고려하자. 그러면 점심시간에는 뭐 하자? 학습 공간으로. 나머지 시간에는 쉬는 시간에 이제 휴게실 이걸로 하자 이렇게 하겠지. 그냥 학습 공간을 운영을 하고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에 휴게 공간을 운영하는 건 어때? 그러면 학생 투가 좀 기분이 빈정이 상하겠지. 공부하는 학생들 고려하는 건 좋아. 하지만 점심시간은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보다 길어. 그 시간에 친구들과 대화하고 싶은 학생들의 마음도 존중. 내가 그렇다 이런 얘기야. 투명 칸막이로 공간을 분리해서 대화 공간을 따로 만들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하필이면 투명 칸막이야? 그냥 칸막이도 되잖아. 여기 투명 칸막이 필요가 있나? 공부하는데 오히려 걔네들이 놀고 떠들면 기분 안 좋잖아.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하다. 그렇게 하면 점심시간에 다목적실에 친구들과 대화하기 원하는 학생들 요구가 수용될 수 있고 공간이 좁다는 느낌도 완화될 수 있어. 아, 투명 칸막이가 공간이 좁다는 느낌을 완화. 그런데 물리적인 공간하고 심리적인 공간하고 그 부분 구별해줘야지. 그치? 넘어가서 좋은 생각이야. 학생 3도 맞장구를 쳤네. 그러면 이렇게 하자는 얘기지. 투명하게 설치를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얘네들이 백날 논의해봤자 교장 선생님이 오케이를 안 해주면 말짱 도롱이지. 학생원 나도 동의해. 지금 세 명의 의견이 일치됐어. 중지가 모아졌어. 이제 서로 다른 생각을 잘 절충해서 좋은 방향이 나오는 것 같아. 점심시간에는 학습 공간과 휴게 공간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쉬는 시간에는 다목적실을 휴게 공간으로 운영하자. 다른 학생들이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떤지 물어보고 많은 학생들이 동의를 하면 다목적실 리모델링 할 때 수면 칸막이 설치에 공간을 분리해 달라고 학교에 건의해보자. 물어보고 동의하면 학교에 건의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지. 이걸로 마무리하자. 오케이. 38번을 우리가 보자. 38번. 가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가 부분. 아까 홈페이지에 올렸던 학생 글이야. 1번. 다목적실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창반에 갖게 된 문제의식이 있었지. 왜 너네들 서로 싸우기만 하냐 이런 얘기지. 오케이. 반영되지 않은 것. 다목적실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 진행 순서가 잘못돼. 논의 진행 순서 이 부분 나오지도 않았지. 답은 2번이고 넘어가자. 39번. 가의 장문 맥락을 파악한 거네.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어, 1번 1문단에서 구목적시로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공동체 현안에 대한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참 목적임을 알 수 있어. 응? 뭐라고? 공동체 현안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고 아니 지금 자기가 봤더니 과관이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 너는 잘못됐지 않냐? 비평할 목적으로 쓴 거잖아. 보고하는 내용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아니고 2번 이 문단의 삼국시를 생피셜 박주영은 주장을 먼저 서술하고 있으므로 필자가 아니 먼저 서술했다고 필자가 그걸 주장하는 거야? 얘는 공간의 분리를 얘기했잖아. 그치? 필자가 공동체의 현안에 대한 두 주장 중 한쪽을 다른 한쪽을 중시하고 있지 않아. 3번 3문단에서 다목적 시를 학생들 복지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지 공간 공동체의 현안으로 더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설명하는 것을 장문 주제로 삼 공동체의 현안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니고 그 논의하는 과정 자체에 너네들이 그치 양보하지 않고 대립만 해서 그게 문제인 거지. 4번 사문단에서 다목적 활용 방안을 다음 논의에서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주문을 했지. 그러니까 공동체 현안 해결과 관련된 구성원들을 예상 독자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 전체를 예상 독자로 해서 설정하고 있다. 그래, 답이 4번이지. 넘어가서 40번. 독일은 나에 따라 작성한 건의문이다. 지금 아까 교장선생님한테 건의문을 해야 되지. 지금 학생들의 동의랑 이런 걸 다 얻었어야 될 거 아니야. 적절하지 않은 것.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학생회에서 리모델링을 앞두는 다목적실 활용 방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 방안은 쉬는 시간에는 다목적실을 휴게 공간 운영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학습공간과 휴게 공간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운영 방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온라인 투표로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그게 전체 학생의 85%가 투표에 참여를 했고 참여한 사람들 중 90%에 이른 학생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설문조 조사 결과는 학생의 누리집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그렇지. 교장 선생님한테 상세하게 설명 및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앞서 제시한 방안대로 다목적으로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지금 좋은 점,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 부족한 학습 공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 다목적으로 리모델링 할 때 투명 칸막이를 이용해 학습 공간과 학습 공간으로 공간을 분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왜 하필이면 투명 공간인지 이유가 없어. 만약에 내가 문제를 낸다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냈을 것 같은데. 넘어가고 많은 학생이 바라고 있는 만큼 저희가 권유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1번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래. 1번 학생회에서 마련한 다목적실 활용 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제시를 해줘야지. 그치? 아까 80몇% 참여해서 90%가 찬성했다고 그랬잖아. 2번 다목적실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학생들의 갈등을 이 부분 빼 지금 그 사전에 된 거고 그러니까 2번이 답이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제 다음에 41번 나의 학생 1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학생 1. 학생 1은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이었잖아.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가에서 언급한 논의 내용에 근거해서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을 가진 학생을 비판하고 있어? 아니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지. 나 그렇게 생각했어. 아 그런 부분이 문제일 수 있겠구나. 1번으로 딱 잡히고 넘어가는. 42번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A가 아까 어떤 부분이었냐? 아 여기 부분이네. 그치 여기 그래 기준이 필요하겠어. 그래서 점심시간 뭐 학습 공간, 휴게 공간 근데 수업 시간 길어. 여기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 그런데 그 부분을 잘 학생 2가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해결하고 있는 부분이지. 적절한 것. 학생 3은 학생의 의견을 재진술하면서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학생 3은 학생의 의견을 재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은 좀 봐줘야 되네. 학생 3, 그래 기준이 필요하겠어. 지금 학생 2가 먼저 얘기한 부분에 학생 3이 동의를 하고 있지. 학생 3이 먼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학생 2가 좋아, 동의해. 그런데 기준은 뭐야? 구체화해봐. 라고 했지.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겠다. 그럼 점심시간에는 학습, 그다음에 나머지 쉬는 시간에는 휴게 공간.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재진술 이런 부분이 나와지는 게 아니지, 지금. 그치? 재진술하면서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가 아니고 해결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 또. 2번 학생 3은 학생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의견을 뒷받침할 다른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학생 2가 학생 3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치? 3번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근거의 출처가 아니고 지금 기준을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잖아.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4번 학생 2는 학생 3 의견에 일부 동의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어. 그렇지? 그렇게 하면 불합리하지 않아? 점심시간이 가장 긴데 그러니까 답은 4번일 수밖에 없네. 5번까지 볼까? 5번 학생 2는 학생 3 의견을 따랐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여러 관점 나오지도 않았지? 답은 4번. 이 화법과 작문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말을 하면서 이 근거를 막 이렇게 하는데 머릿속에 이게 툭툭툭 떠올라야 돼. 그래서 순식간에 풀어야 된다. 이게 11문제인데 11문제를 푸는데 7, 8분 이 정도도 넉넉한 거지 사실. 왜?
굉장히 단순한 글들이야. 우리가 심각하게 막 독서나 과학기술 지문 이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 뭐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학생 수준에 쓰여졌으니까 굉장히 생활고니까 띄엄 중요한 게. 그치? 다음 시간 내일은 나머지를 다 소화를 할 거고, 그리고 내일 정도에 주문한 수능 특강 독서와 문학이 도착을 할 것 같아요. 그 수능 특강이 EBS에 들어갔던 EBS 강사님들은 뭐 3월 달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국어형의 고수는 EBS보다 무조건 진도를 빨리 나갈 겁니다. 왜냐? 저는 EBS 강의나 기타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답답해서 듣지를 못하거든요. 왜 저런 식으로 가르칠까? 아니 다 밑밥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우회를 할까? 이런 부분.